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살다 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아예 삶 자체를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엔 주작의 삶을 살았던 레전드 인생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김은비 양입니다. 2006년 14세의 김은비 양은 생모의 편지를 들고 경주에 위치한 성혜원이라는 보육원에 들어옵니다. 편지에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성씨도 없으며 더 이상 키우기 힘들어 염치불구하고 맡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은비양은 재래시장에서 어머니와 허드렛 일을 하며 상가 건물에 박스를 깔고 자기도 하는 등 노숙자에 가까운 생활을 하였다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 다녀본 적도 없어서 14살이지만 알파벳도 쓰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성혜원에서 공부를 시작한 은비양은 1년 만에 초중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경주 여자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전교 13등을 하는 등 공부를 열심히 하며 의대에 진학한다는 꿈을 가질 정도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던 은비양이 갑자기 실종이 됩니다. 경주경찰서는 경기경찰서와 공조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하는데, 이는 당신이 궁금한 그 이야기 큐브를 통해서도 방송이 나오면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삼촌이라는 사람이 은비양을 찾았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반전이 드러나는데요. 알고 보니 은비라는 아이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원래 2006년 당시 보육원에 들어올 때의 김은비 양은 14살이 아닌 17살 이모 양이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교를 잘 다니다가 갑자기 가출을 해서 성혜원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당연히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거친 학생이었기에 그렇게 공부도 잘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점점 본인을 주변 사람들이 천재로 생각하고 기대가 높아지자 원래 살던 집으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요구했지만 딱히 법적으로는 잘못한 게 없어 처벌을 받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로 이 사건을 모티브로 서리와 슬기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김찬경입니다. 은비양이 그냥 커피라면 이분은 TOP인데요. 중졸이었던 김찬경은 군대에서 서울대 법대 학생을 후임으로 만나게 되었고, 본인도 검정고시로 서울대 법대에 합격하자마자 입대를 했다고 사칭을 합니다. 그냥 사칭만 한 것이 아니라 제대 후 서울대 법대 복학생 모임에 참석하여 대표를 맡기도 하고 수업도 듣고 MT도 가고 미팅도 가고 동아리 활동도 하며 심지어 법대 학생회장까지 하는데요. 그렇게 서울법대 동기생이 소개해준 사촌동생인 이화여대 출신 병원장 이사장 딸과 결혼까지 합니다. 결혼식 때는 서울대 동기들이 냉장고도 선물하고 서울대 법대의 학과장 교수가 주례를 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식 명부를 만들면서 가짜 학생이었다는 것이 발각됐는데요. 이미 임신 7개월이었던 아내는 충격받지만 오히려 처가에서 사업자금을 대주기도 합니다. 그는 건설 사업을 시작하면서 큰 돈을 벌고 외환 위기를 지나며 미래저축은행이라는 은행까지도 차리는데요. 이름만 저축은행이지 고향에서 일수를 하면서 돈을 벌었고, 역시나 부실 대출 및 골프장 건설을 위한 불법 대출 등의 행위를 하다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 출국 금지가 떨어집니다. 어떻게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의 형에게 로비까지 하다가 걸린 김찬경은 회사 돈 200억 원을 빼돌려 일항을 하려다가 체포됩니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2014년 징역 8년이 확정되어 현재도 복역 중이며, 아들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서 경찰이 출동하자 우리 아빠가 미래저축은행장이다 라고 했다는 일화는 아직도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정아입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떠났던 신정아는 한국에 와서 본인이 캔자스 대학교를 졸업하고 MBA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금호미술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큐레이터까지 하게 됩니다. 게다가 한 학기만 더 다니면 예일대 박사 학위를 받는다고까지 거짓말을 확장하는데요. 심지어 박사 과정을 인터넷으로 이수한다고 이야기를 하여 미술계의 허위 학력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금호미술관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성곡미술관에서도 근무하던 신정아는 동국대학교의 조교수로도 임용이 되는데요. 이때도 동국대의 교수들이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사진들은 계속 신정아를 두둔했고, 그래도 믿지 못했던 교수와 인사팀에선 예일대의 우편을 통해 학력을 의뢰하였는데 어이없이 예일대에서는 팩스를 통해 박사학위 증명서를 보내줍니다.
그렇게 신정아는 성공한 젊은 여교수가 되어 광주 비엔날레의 감독으로까지 발탁되는데요. 그럼에도 학력 위조에 대한 의혹이 수그러들지는 않았고 동국대학교의 노력 끝에 위조의 증거를 잡아내 결국 연합뉴스에서 신정아의 학력이 가짜라는 종합뉴스를 냅니다. 예일대뿐만 아니라 캔자스 대학까지 모든 학사, 석사, 박사 학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학교 측에 의뢰해 확인을 받은 것인데요. 신정아는 당연히 동국대에서 잘렸고 동국대는 예일대와의 소송전을 펼쳤으며 한동안 대한민국은 허위 학력 위조 색출에 나서게 되어 국방부에서는 장교들의 학력을 점검하여 허위 학력으로 인관한 장교들을 현역으로 다시 입대시켰으며 엄청나게 많은 연예인이나 다른 공인들이 본인의 허위 학력을 셀프 자수하기도 했습니다. 신정아는 학력 위조로도 레전드를 찍었지만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변양균과의 관계도 드러나며 한동안 대한민국 신문 1면을 항상 장식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재판 끝에 신정아는 1년 6개월의 징역을 살았고 출소 후에는 자서전을 출판하여 2주 만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아직도 그녀는 브로커에게 속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거짓말 한번 잘해서 불의 영화를 누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걸리지 않은 케이스도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